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군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어쩌면 저보다 더 슬픈 사연들도 많아서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시작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도 참 일찍 결혼을 했네요. 제 나이 21살의 남편을 만나서 집안에서는 제가 팔리다시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지만 저를 정말 아껴주던 남자였습니다. 연애 후 결혼이 아니라 집안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다시피 하게 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며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저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고 존중하였고 저희 둘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3교대 공장에서 매일같이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 저희 집안은 나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 둘 다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 잘했습니다. 그래서 참 운이 좋았는지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불화가 거의 없었고 거기다 저희가 꾸준히 모은 돈으로 구입하게 된 집이 생각도 못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 팔 수는 없었지만 모은 재산이 꽤나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딸까지 대학을 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도 둘째 딸은 사립대를, 첫째는 국립대를 입학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 둘 다 저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항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고작 23살, 군대를 갓 전역한 나이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황당해서 혹시 며느리를 임신이라로 시킨 것이냐고 물어보자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했겠냐면서 진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결혼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하지 않았냐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도 아직 어리지만 며느리 나이도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난리였지만 며느리 집은 오죽할까요. 근데 둘 다 고집은 어찌나 센지 저나 사돈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허락 안 해주면 무작정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일단은 너희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은 학생이지 않냐고 둘 다 대학생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둘이 결혼을 해도 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돈으로는 경제적으로 살 수도 없으니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때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학교 생활도 얼마 못할 테고 아직은 둘 다 서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어른들의 말을 따르라고 하자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민을 좀 하더니 맞는 말씀 같다면서 아들은 저에게 대신 제가 먼저 취직을 하게 돼서 돈벌이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결혼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결혼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결혼해서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잠시 불장난 같은 감정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는 동안 며느리와 아들은 둘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실제로 며느리는 저희한테 인사 온 그날부터 며느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안 행사도 찾아오고 명절이면 저희 집에 인사도 꼬박꼬박 하러 오더군요. 심지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에도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찾아올 때는 부담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들이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무슨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결혼을 하냐며 화제가 될 정도라고 하더군요.
둘은 그렇게 원룸 단칸방에서라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부모된 마음에서 그러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신혼집과 혼수를 구매해줬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사돈 쪽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를 꼬셔서 결혼을 한다는 식으로 말도 하고 결혼 초기부터 사돈이랑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무리해서 아들이 결혼하는데 해준 것도 컸고 그렇게 큰애를 잘 단돌이 했다고 생각할 무렵 제 인생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가해자이다 보니 그로 인해 민사적 손해배상에 시달렸습니다. 상대 책임도 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차 운전자의 동승자까지 운명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유가족들의 분노와 욕설들을 들으며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법원까지 출석을 하며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거기에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 소문을 퍼뜨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 수치였기에 음주가 아니라 운전 과실 또는 졸음 운전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돈 측에서는 저희를 범죄자 집안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죄송스럽다고 남편이 그런 대우를 처가에서 받으니 처가에는 드나들지 않다시피 한다고 자기도 부모님들을 아무리 설득해 보려 해도 사이만 더 나빠지고 어머님께도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 보니 며느리가 대체 무슨 죄인가 싶더군요. 그리고 둘 부부 사이도 걱정이 되었고요. 아들은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저희 집안이 갑자기 자신의 결혼식에 이어 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집안이 확 기울어지게 되어 제가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자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평생 회사만 잘 다니던 네가 무슨 사업이냐고 말을 하니 아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이 처가에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돈 때문이라고, 장모님 말로는 어릴 적부터 아내를 좋게 본 부잣집 아들이 있었다는 등 그런 장모님의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천불이 올라왔다며, 그렇다고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봐야 평생을 가도 자기 아내와 아이 키우면서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엄마마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자기는 도저히 못 지켜보겠다며, 그러니 자기가 사업을 해서 집안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하더군요. 저 그리고 며느리 아들의 동생들까지 싹 다 아들을 말렸으나 결국 잘 다니고 있던 그 큰 대기업을 아들은 때려치우고 나와서 작은 사무실을 다니는 대학 동창 친구와 둘이서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정말 모든 가족들이 걱정을 했던 게 아들의 행보가 중요했었는데 생각보다 아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최소 3년은 적정으로 생각한다던 아들은 3개월 만에 처음 매출을 내더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였고 회사 다닐 때보다도 돈을 더 넉넉하게 번다며 저희에게 막내 용돈 겸 생활비로 쓰라며 매달 200만 원을 선뜻 보내주기로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 막둥이는 공부머리가 그리 없었는지 지방대를 다니다가 군대 가면서 대학을 자퇴하고는 그때부터 음식 장사를 하겠다며 돈을 벌러 다녔고, 그나마 힘들었던 제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을 무렵 저희 아들이 글쎄 췌장암 말기라고 하네요. 이제 30대 젊은 아들이 그것도 췌장암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다시 가봤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친정 아빠를 저는 엄청 원망했어요. 저를 자식처럼 대우도 안 하고 물건처럼 대우한 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에게 이런 병을 물려주다니요. 저희 친정 아빠가 사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여기저기 오프라인 점포를 시작한다며 계약을 이미 해놨던 상태라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걸 수습하기 위해 일을 나갈 정도였지만 아들이 죽는다고 하자 소문이 돌았는지 대인 돈도 너무 많았고 결국 부도까지 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게 큰 충격이었는지 3개월을 살 거라고 하던 아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버렸고요.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도 몇 달 뒤에 재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나이 이제 33살이었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자 하나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손자는 친정에 맡기고 재혼을 한다던 며느리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돈과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았던 저희 집안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결혼식까지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겠다던 막내를 제가 필사적으로 말리느라 꽤 힘이 들었어요. 딸아이도 새언니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다들 배신감에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욕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저는 업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제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제 아들마저 먼저 보냈는지 한평생 저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속에 파도가 잦아들 무렵 어느 날 저에게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굳이 잊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으려고 왔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통장 안에는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결혼 상대가 사실은 아들의 동업자였다는 겁니다. 아들은 대학 동기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둘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 찢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각자의 길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대학 시절부터 아들 친구놈이 며느리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사업에만 몰두하자 그때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 며느리에게 재혼을 하자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남편이 죽지는 않았는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그때는 바로 거절을 했지만 10년이 넘게 자기를 좋아해 왔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끈질기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결국 저희 아들의 친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들의 사업이 무리한 확장을 하자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꽤나 많이 받아서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하면 그 많은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며느리가 재혼을 했던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돈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사업을 망가뜨린 게 바로 남편의 친구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 자신의 편이 있었는데 장부 조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협박을 하면서 순식간에 남편을 무너뜨린 걸 저희 며느리가 알게 되자 남편의 원수와 이렇게 재혼한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생겼고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없어서 그저 어떻게든 잊고 지내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그래서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돈이라도 모아서 건네주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울기만 하던 며느리를 저도 끌어안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정말 찾아와줘서 고맙고 너의 마음씨 또한 고맙다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아들을 잊지 않아줘서 고맙지만 이 돈은 못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차피 이 돈은 아들이 망해서 헐값으로 인수를 해와서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일 뿐이라고 제가 빚을 내던 모든 돈들도 이 남자가 헐값에 모두 다 들고 간 거라고 알고 보면 저희 빚을 갚아준 게 갚아준 것도 아니라고 그저 아들이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받아달라며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다시 종종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지금도 며느리는 간간히 찾아와서는 옛날처럼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것저것 몸에 좋은 홍삼이라며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는 좋지만 며느리가 이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큰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걱정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좋게 타일러 봐도 며느리는 그나마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좋으면서도 그만큼 걱정이 참 많이 되네요.